쌍용차가 만들 이런 멋진 차량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은데요. 출시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확률이 아닌 새로운 주인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태이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법정 관리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쌍용차가 최근 4파전 인수해서 2파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알려드렸죠. 준결승에서는 삼나 마이더스가 떠났고요. 이제 결승에서는 2파전인 ELBNT와 에디슨 모터스 중에서 법원은 결국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의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죠. 이전 영상에서도 ELBNT보다는 에디슨 모터가 유력하다고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ELBNT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쌍용차는 지난 12월에 인도 마힌드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후에 10개월 만에 드디어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네요. 이 과정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내년부터 새로운 주인은 에디슨 모터스가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주인이 곧 결정될 것 같은데 주인 외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두 회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는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약 900억 정도를 했고요. 쌍용차가 약 3조 원이 조금 모자란 상황인데요. 규모면에 있어서 33배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래가 새우를 먹고 사는데요. 이건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리마카 같은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은 전통 수제 브랜드인 부가티를 최근에 인수했죠. 또한 테슬라도 전기차 신생 기업이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매년 망할 기업에 대표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기차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명을 뛰어넘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든지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의 부채는 7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부품 등의 부채와 밀린 노동자의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상화까지는 1조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1조라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또한 신차 개발 시 수천억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비용까지 고려해본다면 최소 1조 원은 있어야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 수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밑자금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청산 및 존속 가치에 대해서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도 3,600억이 더 높다고 발표했었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산 시 9,800억, 기업이 계속 존속, 즉 유지하는 경우라면 6,200억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겠죠. 청산 가치 9,800억에서 기업 존속 가치 6,200억을 빼면 청산 시 3,600억이 남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데 단지 자금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단지 불이 난 곳에 불을 끄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 능력입니다. 주인이 될 에디슨 모터스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부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재조립을 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전기차 시장에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는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연기관 중심의 쌍용차를 어떻게 전기차 시대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경영 능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쌍용차의 연간 매출 3조는 효자 역할을 하는 차량이 있죠. 티볼리, 렉스턴, 코란도와 같은 차량에서 주요 매출이 발생됩니다. 다나와의 판매량 자료인데 쌍용차의 매출의 대부분이 3개의 차량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엔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엔진별 판매량을 보면 중대형 차량은 디젤 엔진만 제공하고 있고요. 티볼리나 코란도의 경우 가솔린 엔진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수를 디젤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 엔진은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먼저 빠르게 종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형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셀토스의 경우도 최근 디젤 엔진이 단종되었습니다. 디젤 엔진 다음은 당연히 가솔린이 사라지겠죠. 이런 입장에서
쌍용차는 디젤 엔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는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모션이 있긴 한데 국내에 현재 출시가 되지 않고요. 올해 여름부터 소량 생산이 되어서 유럽에 판매가 되기 시작한 상황이죠. 만약 당장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해도 판매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대응 부분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쌍용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미 내부에서 개발해 놓았는데 양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중국의 상하이차에 인수가 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현재까지 양산화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워도 정말 너무 아쉽네요. 따라서 쌍용차 매출의 대부분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가 새로운 주인이 된 이후에도 쌍용차를 어떻게 전기차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진입시킬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장부를 당장 흑자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투자하는 단계라서 이 부분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달에는 에디슨 모터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요. 투자 계획을 포함한 쌍용에 대한 세부 점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쌍용차 입장에서는 11월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경영권을 포기한 마인드라가 2011년도에 쌍용차를 인수했었죠. 아쉽게도 10년이 안 된 시점에 에디슨 모터스가 새로운 주인이 될 것 같네요. 내년 초 법정 관리를 마치고 새로운 주인과 함께 전기차로 거듭나겠다는 쌍용차. 아직은 앞길이 험난해 보이네요. 그래도 저는 쌍용이 선보일 KR10과 제이백 그리고 전기차를 대한민국 시장에서 만나보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